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는데 국제적 연대와 단결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강조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구실로 인권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는데 북한 등의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첫 소식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첫 회의를 지난 9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 각국 정부의 완전한 투명성이 요구된다면서 전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내 공공보건 자료와 정보를 적시에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와 단결이 필요하며 정확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자료 수집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분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협력과 각국의 정직하고 투명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So every country, China included, every country needs to be transparent about what's gone on in their country. They need to share that data.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각국 정부의 투명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가 초래할 수 있는 8개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중 첫 번째로 정부가 투명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 인권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구실로 일부 국가 정부들이 인권을 경시하는 많은 경우를 목격해왔다면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기자들을 침묵시키고 인터넷을 검열하는 국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안들과 관련한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북한, 중국 등의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은 지방뿐 아니라 평양에서조차 의료 시스템이 너무 취약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북한 의료 상황에 정통한 서방 관계자와 전직 북한 고위 관리가 VOA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감염자와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의 의료체계에 정통한 서방국의 한 관계자는 9일 익명을 전제로 VOA에 북한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지방뿐 아니라 평양의 의료 시스템도 매우 취약하다며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적십자병원 등 몇 군데밖에 되지 않고 전염병에 걸리면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평양의 많은 의사들조차 수술에 필요한 약을 장마당에서 사와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열악한 의료 체계와 북중 접경 환경을 고려하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적어도 수천에서 수만 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은 국경을 석 달째 봉쇄하면서도 확진자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 신뢰할 수 없다며 북한의 대응은 보건이 아니라 체제 보호 중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확진자가 발생해도 미국이나 한국처럼 인공호흡기나 개인 보호 장비가 거의 없는 데다 중환자실이란 병실조차 현대 시설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런 현실 때문에 평양의 고위층과 돈주들은 중국에서 치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 출신인 김명 씨도 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의료체계는 취약하고 위태롭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열악한 보건, 면역력 약화의 영향을 받은 지 오래됐다며 북한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해 이미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규모가 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의사 출신 전문가들도 앞서 VOA에 북한의 감염병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진단에서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병원체를 밝혀내는 거가 이제 그러니까 실험실적으로 이거 뭐다, 이거 무슨 균이다, 무슨 바이러스다 이게 빨리 정체를 밝혀내는 거 중요한데 일단 그게 이제 북한이 안 돼 있고. 인터뷰에 응한 서방국 관계자와 전직 북한 고위 간부 김 씨는 북한 수뇌부는 주민 보건과 치료보다 전염병 확산 방어와 정권에 타격을 주는 정보 감추기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체제 전환 없는 근본적인 해법 찾기는 불가능하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원을 요청하도록 국제사회가 더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 측과 계속 논의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들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최소 13% 인상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동맹국 간 외교협상 과정 논의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한국 측 파트너들과 함께 향후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호혜적이고 공평한 협정을 위해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은 한국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1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미국 정부 관리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협의기구 위원회 중국 측 인사가 선임되자 일상적으로 인권 유린을 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됐다며 유엔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등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 7명은 지난 6일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협의기구위원회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 공사가 선임된 것은 17명의 인권조사관을 뽑는 데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조사관들은 중국 정권이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억압과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과 같은 인권 유린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중국의 영향력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 내 5개 나라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위원으로 선임돼 1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게 됩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북한의 도움 요청은 아직 없었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의 쿤리 아시아 지역본부 대변인은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한 대북 지원 제공 여부와 계획을 묻는 BOA의 질문에 북한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언제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WFP 측은 또 식량 안보와 영양 분야 대북 지원 물품은 지난달 26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업을 통해 수혜자들에게 영양 강화 곡물과 비스킷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FP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고 있는 49개 위기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으며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122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